입시왕 시즌 8 최근 대입 트렌드와 펜타킬의 신내림 전망 지금 시작합니다. 제목이 무슨 신내림 전망이라고 그래갖고 저는 올해 대입을 그냥 한 문장으로 미리 예측을 하면 대환장 파티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이제 전형별로 최근 트렌드가 어떤가?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 학생들이 대학을 가는 전형이에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기준으로 비율을 했을 때 다 합치면 그렇죠. 교과 전형 비율이 일단 가장 높아요. 예.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일반고 학생들의 주력 전형이라고 그렇죠. 표현하거든요. 예. 3, 4등급, 5등급의 아이들도 사실 이게 주력 전형입니다. 내신이 4등급 대예요.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보니까 지방에 있는 뭐 A대다. 6월 모의고사를 쳐보니까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또 지방의 A대. 아니 수능까지 고생해서 A대학을 수능으로 가느니 그냥 지금 있는 성적으로 A대학 가는 게 낫잖아요. 네. 통계적으로 일반고 3, 4등급 내신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맞는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더라. 특이한 거는 네. 내신 성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수능도 하기 싫어하는 맞아요. 내가 대부분입니다. 내신도 안 되는데 수능이 되겠어라고.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네. 아이들은. 네. 현상이에요. 현재가 그렇다. 그래서 일단은 교과 전형이 지금 현재는 합격 예측이 용이해서 매우 아이들한테 좋은 거예요. 불확실한 대입 상황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사실상. 네. 올해부터 2022학년도부터 교과 전형이 대폭 증가합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죠. 전국적인 비율로 치면 막 그렇게 많이 증가한 건 아닌데 주요 대학 기준에서는 엄청 증가했어요. 교과 전형이 는 학교도 있고 없는데 새로 생긴 학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데는 교과 전형이 원래 없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이 올해부터 생겼어요. 건국대, 동국대 이런 학교들도 그렇죠. 다 이제 교과 전형 운영을 하지 않다가 올해 새로 경희대도 그렇고요. 생겼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은 이제 네. 추천 전형 형태로 개설된다는 특징이 생겼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이런 게 이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수도권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 형태로 대부분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추천하면 이제 서울대, 고려대, 성적순이죠. 사실 사실 뭐 경희대 네. 2대 정도까지만 사실은 이 맞습니다. 고등학교의 관심사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냥 인서울에 있는 대학은 거의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다 돼요.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추천을 맨날 하던 몇 개 학교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학교마다 추천 인원이 또 다 달라요. 이게 근데 매우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게 기존에는 이제 추천 대상이나 이런 게 한정이 돼 있어서 그렇죠. 거의 내신 1점대 후반 정도까지만 신경을 썼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수도권에 있는 뭐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톨릭대, 가천대, 경기대 등등등등에서까지 추천을 다 받기 때문에 인원도 꽤 많습니다. 예. 이게 무슨 기준으로 분배를 해야 되는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이게. 네. 이게 나는 내가 만약에 교장 선생님이나 진학 선생님이면 나는 진짜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잘 것 같아 매일. 예. 이걸 받아야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죠. 골치가 아픈 골치가 거예요. 아픈 거야. 어떤 걸 받아야 되냐, 어떤 걸 받지 말아야 되냐. 그렇죠. 이런 이제 학교 추천 전형 형태가 대부분 대학에서 다 생겼고 교과 전형 형태인데다가 수능 최저도 다 다르고 학교별 추천 인원도 다 달라서 특히 첫 해이다가 보니까 이제 입결에 있어서 뭐 다 펑크나진 않을 겁니다. 다 네. 펑크나지 않겠습니다만 변수가 생겼다. 예. 그리고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추합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네. 경쟁률상 한계가 있는 전형에서 이런 식으로 추합을 동하면 이제 그럼 펑크는 필연적이다. 갈만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펑크가 날 만한 학교들은 학교를 예. 찍어줄 수는 없고 구간을 알려드릴게요. 신내림으로 한번 갑시다. 자, 조심스럽게 건국대, 숙대 여기서부터 이제 대환장이 될 가능성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부터. 그리고 인하대 조심스럽게 대환장 파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올해는 이제 인하대도 그렇고 아주대가 올해 신설을 했는데 수능 최저가 많이 높아요. 수능 최저가 원래 전통적으로 없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대가 근데 두 개 앞서 하를 걸었기 때문에 대환장 파티 그렇죠. 됩니다. 이제 상명대, 네. 가톨릭대 이 구간도 저는 충분히 빈틈을 굳이 찾자면 이제 펜타키 선생님 예상해 주신 대로 인원면 제한이 조금 이렇게 빡빡하게 걸려 있는 그렇죠. 학교들이 일단 1차 타겟이긴 합니다. 네.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은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격차가 진짜 심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애들은 대부분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 그죠? 학교에서 인정받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비인기 전공으로 추천 전형 잘 안 쓰려고 하는 심리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리 좀 해버리면 그나마 펑크가 나을 가능성이 높은 확률 구간은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 맞습니다. 중에 건국대 이하의 대학 중에 비인기학과를 쓴다. 잘 쓰면 게다가 여대다 더 땡큐죠. 여대면 전통적으로 이제 변수 네. 발생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게 다 조합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서를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조건이고
만약에 이 방송을 다 듣고 다 그런 식으로 쓰라 그러면 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단순히 이 대학들의 인원 선발만 봐도 그런 건데 아까 이제 종합해 보면 학교에서 누구를 선발하느냐, 네. 학생들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얘기 도대체.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이게 지금 대환장 파티라는 네. 얘기죠. 어쨌든 교과 전형이 현재 이런 상황이다. 인원이 많이 늘어났고 신설 전형도 굉장히 많아졌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는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합은 현재 대입에서의 주인이죠. 학생들, 학부모, 심지어 학교 선생님들, 심지어 이제 사교육자들까지도 전반적으로 학종이 되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곧 방을 빼야 될 가능성이 생겼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부가 지금 평준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많이 평준화가 예. 돼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또 학생부 비교과 관련해서는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 학교를 거의 못 갔어요. 수업 시수가 170일 정도인데 100일 이상을 못 갔습니다. 그 수도권 학생들 기준으로 거의 평균 100일 이상을 온라인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지방은 또 30일만 온라인 수업한 학교도 있고 50일 한 학교도 있고 또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학교 비교과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됐어요. 그 비교과가 평준화된 거에 더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1년치 학생부가 사실은 또 다시 또 평준화된 다 거예요. 평준화돼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또 하나 더 있죠. 네. 블라인드라는 것도 좀 시행을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이 블라인드 관련해서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올해 3학년은 이제 학생부가 축소 개선된 학생부가 처음 시행되는 또 학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라인드는 2년 차고 축소 개선된 학생부는 또 1년 차예요. 뭐 한 것도 없는데 예. 축소시키고 뭐 가리라 그러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학생부가 주력인 아이들이 있을까요? 다 주력이에요. 다 근데 애들은 주력이에요. 학종을 쓰려고 합니다. 아 근데 어느 정도 내지는 한 게 없는데 갇혀 어떻게 있어요. 학종을 주력을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했다고 이상한- 생각은 해요 또. 대부분 학종이 중심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음. 지금. 네.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이제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변수를 만들고 싶은 전형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내신으로 못 갈 것 같으니까 네. 관리를 잘 해서 네, 학생부 기록 잘 써서 이걸로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전형인데 그렇죠. 펜타키 선생님의 말씀은 역전의 가능성이나 상향 도전의 가능성이 올해는 특히 더 낮다. 이 뭐 얘기를 하는 낫다기보다는 이제 뭐랄까 뭐 어필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 앞으로 블라인드의 주사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주사위에 6이 나온 학생들이 많거든요. 지방 일반고 입장에서. 진짜로. 작년에 어떤 일반고에서 블라인드 결과상 6이 나온 학생들이 좀 있었어. 그런데 올해도 또 6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또 주사위를 또 돌려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 주사위형이 돼서 너무 이거를 막 올인을 한다거나 학종으로 좀 확 이게 과연 이게 지금 되냐 이게 지금 이게. 게다가 하나 더 올해는 또 학종 인원이 또 줍니다. 사실 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 인원이 엄청 줄어요. 얼마나 줍니까? 한 15개 대학 기준으로 4,000명 정도가 줍니다. 이 대학들은 교육부한테 찍혔어요. 정시를 늘려 했던 네. 대학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세대 같은 경우가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좀 알려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활동 우수형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 선발 인원이 768인데 올해는 525명이면은 거의 3분의 1이 줄인 거예요. 네. 이거는.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이제 학업 우수형이라고 있습니다. 수능 체제가 걸려 있는 이게 1,178명을 뽑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약 30%를 줄입니다. 성균관대학 학생부 종합을 1,800씩 뽑다가 1,340으로 줄여서 거의 여기다 25% 정도를 와 엄청 줄인 거거든요. 엄청 이게 줄인 지금 겁니다. 이게 건국대, 동국대에서 한 인하대 정도까지 내려와서 이런 비슷한 현상이 지금 다 일어났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기본적인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없다. 상태. 뭐 어쨌든 학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그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다. 학생부 종합을 했을 때 작년 선배들 대비 기본적으로 떨어질 확률이 한 25% 올라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지난 입실 결과도 이제는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안 돼 있어요.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장감이 상당히 떨어진다. 현장에서는 지금 감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잔뜩 기다리고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올해 현실이다. 그 아까 신내림 전망이라고 하셨으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빈틈이 있습니까? 자, 학생부 종합의 빈틈은 이겁니다. 지를 거야? 교과로 지른 거야. 많은 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실 텐데 일단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많이 섞으시거나 아니면 아까 펜타킬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플랜 B로 해서 뭐 정시나 아까 뭐 그렇지. 펜타킬 선생님 정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술을 정시형 전형으로 분류합니다. 수시인데 네. 저는 이거를 정시형 전형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저 개인적으로 수능 올인하는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논술이고 맞습니다.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도 정시 경쟁력이 있는 학생들이 비율적으로 보면 더 많이 합격을 하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뭐 수시에 큰 희망을 갖지 않는
내신이 좀 많이 부족한 그렇죠. 학생들은 그냥 정시 올인할 때 그렇죠. 논술 6개 쓴다. 이 정도로 이제 많이 활용을 했죠. 근데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정시 비율이 대학별로 주요 대학 기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아마 그 수시 2월 인원까지 생각하면 그냥 평균 40은 돼요. 네. 학교별로. 자, 그런데 논술이 있는 대학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정시형으로 분류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이 정시가 40이고 논술이 10이다. 그러면 합치면 50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수시 비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5대5라고 보거든요. 기존에 이제 수시 정시 비율이 주요 대학 기준으로 뭐 7대3 네. 이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교육부의 불법 유턴으로 인해서 그렇죠. 강제로 올해부터 6대4로 맞춰졌는데 그 6대4로 맞춰진 대학이 딱 찍혀 있습니다. 한 15개, 16개 대학 정도에 갑자기 정시를 40%를 맞췄는데 그 대학들이 또 상당수 논술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닌데 논술을 운영하는 대학들의 경우에 정시랑 논술을 합치면 거의 50%가 육박하거나 거의 넘어가거나 뭐 이 정도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학교도 있어요. 예.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그냥 수시형, 정시형 이렇게 분류하면 저는 5대5. 그런데 수시형에서는 사실은 교과형 비중이 또 늘어났잖아요. 근데 교과는 어쨌든 아무리 대한장 파티라도 지원 자격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니까 사실상 그냥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거의 정시 중심으로 넘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논술 인원 관련해서 좀 인원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엄청 논술이? 줄었죠. 예. 근데 전체 논술 인원은 크게 줄진 않았는데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많은 대학들이 논술 인원은 한 10%에서 뭐 많게는 20% 가까이 줄인 대학들이 있었습니다. 계속 매년 조금씩 줄여놨습니다. 야금야금 한 10%에서 20%씩 훅 줄인 경우도 해도 있었고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논술을 갑자기 만들었어요. 몇 개 대학이. 네. 예. 적성고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네. 그죠, 맞아. 그래서 가천대, 고려대, 세종 캠퍼스 그리고 수원대학교가 이거를 그냥 이제 학생부로 돌리기에는 아까웠는지 논술로 새롭게 신설을 해서 총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논술 전형 선발 인원 자체는 큰 차이는 없죠. 그래서 뭐 주요 대학 기준으로는 뭐 한 10%에서 15%가 줄긴 줄었습니다. 작년 대비고 최근 한 3년 4년째 해보면 성대, 연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0% 50%씩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주요 대학 기준으로 논술이 줄어 있다. 줄고 있다. 예. 전체적으로는 늘었다. 왜냐하면 없는 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자 수는 확실히 줄고 있어요. 네네네. 예. 지원 인원 자체도 한 15%에서 20% 정도씩 조금씩 빠졌어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대입 트렌드도 반영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종 중심이기 때문에 지르더라도 또 학종을 쓸게요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논술이라는 게 어쨌든 간에 새로 생긴 대학들이 빈틈처럼 약간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예. 해주셨고 재작년에 예. 이제 예비 고3들 상담할 때는 애매해서 논술을 써야 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 논술보다는 학종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저는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학생부는 논술과 정시에 올인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전 포인트 하나 더 있는데 2023학년도에 논술이 어떻게 되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4월에 대학들이 대입 전형 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 논술이 다음에 뭐 폐지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폐지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폐지 안 된다에 제 왼쪽 팔과 한쪽 귀를 걸 수 있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예. 절대 안 없습니다. 제 말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예. 그거를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해도 걸지 않겠습니다. 특기자로 가겠습니다. 특기자는 그냥 간단히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뭐가 없나요? 특기자 전형이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남아 있는 거 있지 않나요? 뭐 연대 특기자 전형 정도 남아 있는데 연대 특기자는 원래 뭐 외부 스펙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학종이에요. 특기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거의 없다. 아주 일부 대학이 어학 특기자가 몇 개 남아 있는. 근데 예. 너무 적은 수준이라. 예, 그 정도면 중국인보다 더 중국어를 잘해도 안 돼요. 중국어 특기자가. 아, 진짜요? 예. 그럼 원래 전형이- 그랬어요. 그 전형이 특기자 문제가 있을 때도. 있네. 예. 더 있는 게 요즘 이제 생긴 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쪽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들이 몇 개 대학들이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형태로 많이 바꾼 것도 있고 그래서 요 컴퓨터 관련해서 특기자나 뭐 소프트웨어 뭐 관련된 전형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가 작년에 한번 방송을 찍은 게 있습니다. 작년 여름쯤에 한번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고 지금 펜타킬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이과 쪽에 원래 특기자도 꽤 많았고 네. 어학 쪽에 특기자들 많았는데 이제 싹 사라졌다. 이제 하나 남았죠? 수능, 정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재학생들 기준으로 네. 일단은 수능 기피 현상 맥락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 반수가 유행이에요. 반수. 의치학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원래 높았지만 최근에 제가 봤을 때는 건국일이 가장 높거든요. 어쨌든 의학 계열의 핵심은 수능이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제 사실 그렇고 그래서 올해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내가 올해 고3이면 저는 그냥 정시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정시 환경이 변했다. 펜타킬 선생님의 말씀은 이제는 정시가 쓸만한 옵션
그러니까 이제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역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입 전형이 됐어요. 맞아요. 지금 정시컷이 전반적으로 작년에 하락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것도 꽤 많이 하락한 대학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학령 인구 감소 플러스 네. 수능 이 깊이 뭐 결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게 다 쳐지는 종합적으로 거예요. 작용해서 예.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건데 예. 올해는 여전히 학력 인구 감소에 수능 기피 현상은 더 심하면 더 심하지 줄지는 않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올해는 정시 비율이 늘어요. 주요 대학 맞습니다. 기준으로. 예.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기준으로 정시 경쟁률이 작년에 4.83대 1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모집 인원이 15,800 정도였는데 지원자가 7만 6천 정도. 올해 정시 선발 인원이 15개 대학이 늘어나거든요. 네. 예, 정확하게 3,960명이 늘어나게 돼서 단순 추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은 3,960을 더한 다음에 그냥 지원 인원은 그냥 작년이랑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무려 경쟁률이 3.86대 1이 나옵니다. 3.86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4.8이었는데 올해 거의 또 한 배수가 줄어들인 4대 1 미만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정시가 그래도 3대 1이나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시 원서를 3개를 쓰잖아요. 그 3개를 써서 결국 한 군데를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3대 1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경쟁률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3대 1 정도는. 반은 미달이라는 예. 거예요. 서울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도 경쟁률이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다. 예. 선발 인원이 많아졌기 때문에. 물론 뭐 변수는 있습니다. 올해 재수생이 더 늘어요. 그럴 수도 갑자기 있겠죠. 막. 그러니까 아까 펜타킬 선생님 말씀이 역전을 바란다면 올해는 수능 한 기를 파는 게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예측이 영역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올해 정시에서는 4등급 근처만 여러 개가 있어도 웬만한 국립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년만 정시만 파도 저는 거점고립대는 이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수도권에서 중하위권 정도 대학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명지대학교나 뭐 광운대, 상명대, 뭐 가톨릭대, 가천대, 경기대 이쪽 라인들도 저희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한 3등급 몇 개 섞이면 올 3등급도 아니고 네. 갈 수 있는 과들이 꽤 생기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뭐 여전히 자연계 상위권은 여전히 틈은 없다고 봐요. 뭐 약대도 이제 올해 있고 없죠. 하기 때문에 여전히 틈은 없는데 어쨌든 인서울 웬만한 대학들도 틈이 많이 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예전보다 틈이나 떨어지는 게 눈에 띄게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학종이 불확실해지고 불안해져요. 교과 전형은 대환장 파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시가 차라리 예측 가능한 어떤 뭐 그런 거란 얘기예요. 뭐 제가 정시를 다 가라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학종을 과도기니까 지금이. 준비하고 쓰고 네. 싶으면 쓰는데 네. 이것도 생각해 봐라. 그리고 학종 중심으로 하는 애들은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니까 수능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뭐 학종을 어떻게 할지 아니면 정시로 돌려야 될지 애매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 중에 네. 그러면 올해는 그냥 정시를 해도 그 상황이면 예. 헷갈리면 작년까지는 무조건 학생부인데 올해부터는 정시의 옵션이 가치가 생겼다는 거 생각. 지금 이 방송에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들이 만약에 이 대입 형태가 최소 2, 3년 유지가 되면 최소 1, 2년 후에는 저희 말이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기존의 관성이나 습관대로 하다가 변화한 환경이 좀 적응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방송을 한번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입시 대입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능도 변하고 심지어 자소서도 변해 올해. 변하는 게 많아.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많아. 사실상 우리가 힘들어. 네. 왜 이렇게 한꺼번에 바꾸는 거야, 네. 애들? 더욱 부지런히 움직여 보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이제 그럼 저희 입시왕은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입시왕 유튜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정신 차립니다.